자, 두 번째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아이고야. 자, 이제 그 모음 체계 딱 하고요. 여기 잡힙니까? 좀 뒤로 봐줄래? 여기 잡힙니까? 여기 잡혀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약간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는요? 잘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음 체계는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단모음과 대립견이 뭐라고 그랬죠? 단모음이 있으니까 무슨 모음? 이중모음이 있다라고. 그래서 일단 단모음 체계는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뭐 국민 암기법이죠. 일단 그냥 발음을 한번 해보세요. 키, 따라봐. 키, 위, 을, 주, 개, 뇌, 엇, 소, 내, 띄고, 가. 따라서 키위를 주게 되었소 내가. 단모음 체계예요. 그리고 딱 반을 그어요. 항상 대응. 네 개니까 두 개 긋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문법은 그래요. 따라락 그어요. 이렇게. 그리고 혀의 위치가 있습니다. 얘는 혀 앞쪽에서 발음된다고 해서 전자를 쓰고 혀 설자를 씁니다. 그래서 무슨 모음이라고 하고? 전설이라고 하고요. 그럼 전설 모음이 있으면 뭐도 있겠습니까? 똑같아요. 그리고 이쪽은 입술 모양이에요. 입술 모양. 입술 모양을 따다닥 긋습니다. 따다닥 그어요. 따다닥 그어요. 이쪽은 입이 펴집니다. 그렇죠. 펴지니까 무슨 순이라고 하고? 평자를 쓰고 입술 순자를 써서 무슨 모음? 평순모음이라고 하고. 이쪽은 무슨 모음? 입술이 모입니다. 모이면 둥그레지겠죠. 뭐라고 합니까? 원순. 그렇지. 네? 서울시장 박원순 씨 생각하세요. 돌아갔구나. 자, 그 다음에 무슨 순 다시 무슨 순? 평순. 그 다음에 무슨 순? 원순. 그리고 얘는 순서대로 또 가면 돼요. 순서대로 또 가면 돼요. 얘들아. 순서대로 또 가면 된다고요. 어떻게 가면 돼요? 이쪽은 혀의 높이예요. 혀의 높이. 혀의 높이라는 건 뭡니까? 혀는 어디 붙어 있죠? 턱에 붙어 있죠. 그러면 따라해봐. 이, 에. 이, 에. 혀가 밑으로 떨어지면 턱이 밑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입 모양은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커지겠죠. 그러면 얘가 고모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모음? 얘는 무슨 모음? 중모음. 얘는 무슨 모음? 저모음이 되는 거예요. 얘가죠. 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해봐. 키, 위, 일, 주, 개, 소, 내, 띄고, 가. 일단 뭐 해야 돼요? 반 긋고 이해 가죠? 이해 가죠? 이걸 그릴 수 있으면 돼요. 그럼 암기법이 끝나는 거예요. 다시 해봐. 내, 띄고, 가라고 외우라고. 다시 개, 돼, 소, 내, 띄고, 가. 손가락으로 해봐. 손가락으로 해보라고. 니네들이 그림 그린다고. 띄고, 가. 오케이? 그 다음 반 긋고 전설, 우설,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고, 중, 초. 이해 가죠? 이게 끝이에요. 단모음은 그러니까 발음이 몇 번 발음된다? 한 번만 발음됩니다. 그러니까 발음기관이 고정돼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단모음의 대립 개념으로 뭐가 있다? 내가 얘기했죠. 이중모음이 있죠. 자, 그럼 이중모음은 발음을 몇 번 한다는 얘기입니까? 두 번 한다는 얘기죠. 자, 꺼봐. 이렇게 졸리니까 꺼. 저게 또 꺼. 누르세요. 따뜻하니까 또 졸린다. 나도 졸려. 그런 건 나도 마찬가지야. 이중모음은 여러분들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야. 발음해봐. 야. 아랑 비교해 볼래요? 아. 끝까지 아예요. 야는요? 야로 시작해서 뭘로 끝납니까?
아로 끝나요. 이게 이중모음입니다. 근데 문제는 야를 분석을 해보면요. 야는 뭐 플러스 뭐다? 아 플러스 이하고 아가 결합해야 돼요. 따라해봐. 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자, 그런데 문제는 이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아니 이 야를 발음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요. 네? 이라는 발음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야라는 발음을 할 때는 야예요. 야. 오케이? 근데 문제는 야라는 발음을 할 때 이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린다는 게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발음을 할 때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죠? 근데 뭐 하진 않아? 들리진 않으니까 반쪽짜리라는 거야. 반쪽짜리. 그래서 무슨 모음이라고 합니까 얘를? 반모음이라는 개념입니다. 무슨 모음? 그럼 얘는 무슨 모음입니까? 그렇지. 들리니까 무슨 모음이 되는 거예요? 단모음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중모음은 뭐하고 뭐의 결합이다? 그렇지. 반모음과 뭐의 결합? 반모음이 뭐한다? 결합해서 무슨 모음이 된다? 이중모음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모음의 종류는 엄밀히 따지면 3개가 있고 크게 묶으면 2개로 묶어요.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반모음. 반모음이 뭐가 있다? 2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2라고 그냥 써버리면 사람들이 단모음하고 착각할까봐 여기에다가 이렇게 단달 표시를 합니다. 눈썹 표시. 이게 반모음 2예요. 오케이? 반모음의 종류가 또 뭐가 있냐면 오도 있고요. 아도 있어요. 오케이? 이런 표시를 합니다. 이해가죠? 그리고 이런 표시를 한다고요. 그럼 자, 똑같이 분석해보자. 와 같은 경우에는 뭐 플러스 뭡니까? 오랑 아죠. 그럼 뭐가 반모음이에요? 오가 반모음입니다. 오케이? 얘가 안 가. 가죠? 가 안 가. 아니, 오가 아니다. 우다 우. 오하고 우 이거다. 맞죠? 이건 뭐 플러스 뭐예요? 우 플러스 어죠? 뭐가 반모음이에요? 우가 반모음이죠? 언더스탠드? 그럼 자 이걸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얘는 뭐 플러스 뭘까요? 세 가지예요. 엄밀히 따서 세 가지고 얘를 그냥 음성교로 이런 표시를 합니다. J. 얘는 묶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W 표시를 해요. 무슨 표시? W 표시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세 개인데 크게 묶으면 2개로 묶는 거예요. 얘가 아주 이렇게 묶습니다. 크게. 이해가죠? 내가 좀 해봐. 이해가 안 가? 엄밀히 따지면 몇 개? 3개. 크게 묶으면 몇 개? 2개로 묶는다는 건 알아두고. 그럼 얘는 뭐 플러스 뭐예요? 아니 2로 시작해야 돼요. 2 플러스 애가 됩니다. 따라봐. 이해. 그렇지. 이것도 알아둬야 돼요. 자, 얘는 뭐 플러스 뭘까요? 똑같아요. 2로 시작합니다. 그렇지. 2 플러스 애가 되는 거예요. 자, 위치를 보세요. 2가 앞에 있죠. 뭐라고요? 2가 앞에 있다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을을 한번 발음해 보세요. 얘는 뭐 플러스 뭘까요? 그럼 분석해 보세요. 을 플러스 2. 얘가 아닌? 2가 어디에 있습니까? 2가 어디에 있어요? 뒤에 있잖아요. 얘만 그래요. 자, 생각해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기서만 보이는 특이성이 뭐냐면, 자, 집중! 2가 앞에 있는 애들과 2가 뒤에 있는 애들, 그냥 문법적으로만 참고만 하세요. 얘들아, 반모음은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리죠? 반모음은 안 들려요. 반모음은 들린다 안 들린다? 단모음은 들린다 안 들린다? 들린다. 그러면 시간의 추이와 발음의 선명도를 비교해 볼 때 얘는 안 들리다가 들리는 방향으로 가니까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갈까요? 시간이 지난다 생각하고. 그렇지. 상향입니다. 무슨요? 근데 얘는 자 어떻게 갈까요? 들리다가 안 들리는 거예요. 뭐 하다가? 그럼 얘는 어떻게 갈까요? 하향이라는 거예요. 개념적으로만 알아두세요. 우리나라 이중모음은요, 의 빼놓고는요 다 무슨 이중모음? 상향 이중모음이고요. 의는 무슨 이중모음? 하향 이중모음이라고 합니다. 자, 대립 개념이죠. 참고만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얘는 발음을 해보세요. 의 발음해봐. 의. 자, 이가 들려요 안 들려요? 솔직히 얘기해봐. 의 해봐. 의. 들려 안 들려요? 들려 안 들려?
난 들린다고 생각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이 여러분들 100%가 아니에요. 의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들려요. 그죠? 분명히 이가 들리면 이는 무슨 모음이 됩니까? 들리면 반모음이 되죠. 그럼 뭐가 반모음이 돼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학자들끼리 싸워요. 여러분들. 이게 정답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의를 반모음이고 이를 단모음이라고 하자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배우는 교과서에서는, 교과서 문법에서는 의는 하향 이중모음이고 이때 이는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리는 걸로 정해놓은 거예요. 이유는요 간단해요. 학자들 중에 의를 하향 이중모음으로 하자는 사람이 더 많아서야. 그 이유는 간단해. 선생님은 나 같으면 의를 무슨 모음으로 보고 단모음으로 보고 아니지 반모음으로 보고 이를 무슨 모음으로 단모음으로 사자는 주장인데 실제로 학자들끼리 싸우고 있고 뭐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어쨌든 교과서 문법에서는 의를 제외한 나머지 모음들은 무슨 이중모음? 상향 이중모음이라고 하고 얘만 뭐라고 한다? 하향 이중모음이라고 한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외울 건 아닙니다. 이해 가죠? 자 그럼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는 뭐 플러스 뭐죠? 요? 항상 2 플러스 5. 그렇지. 유는요? 2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모음 몇 개? 키위를 주게 되었수 내가 몇 개? 10개. 이중모음 11개. 그 11개 중에 딱 하나. 의. 뭐라고요? 의만 무슨 이중모음이다? 하향 이중모음으로 교과서 문법에서 정해놨지만 실제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까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해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뭘 봐야 되냐면 곧바로 의문 변동으로 가면 조금 무리예요. 어디로 가냐면 넘겨보세요. 곧바로 한글맞춤법으로 가면 안 되는데 아이고야 어떻게 이렇게 짰냐. 아이고야 뭐 형태소 개념도 하나도 없네요. 뭐야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요. 일단 맞춰서 해야 되겠다. 교과서 문법 체계가 교과서마다 들쭉날쭉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잘못된 교과서 문법 체계가 좀 많다고 생각해요. 의문 배웠으면 그 다음에 뭐 배워야 되는다? 형태소 배우는 게 정상이에요. 형태소. 무슨 소? 얘들아 좀 적을 거 있니 혹시? 적을 거 있어? 노트 이런 거. 인형 노트. 예, 뭐 그런 거. 의문 다음에 배워야 될 게요. 얘들아 이건 중요한 거야. 되게 중요해. 잘 배워야 돼. 의문 다음에 배워야 될 게 의문보다 큰 개념이 뭐라고 했죠? 아까 음절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음절의 개념을 알아두세요. 음절은 따라해봐. 발음의 초수 단위.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사실 음절에서 별로 배울 게 없습니다. 발음 값입니다. 무슨 값? 그러니까 음절 표기는요. 국이 이거는 음절 표기일까 아닐까? 음절 표기가 아니에요. 음절 표기는 발음 값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 이게 음절 표기예요.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음절에서 알아둬야 될 개념 하나는 딱 하나입니다. 따라해봐. 음절의 끝소리 규칙. 오케이. 그거 하나 나와요. 음절 발음값의 끝소리. 끝소리가 뭐죠? 종성. 무슨 성? 종성이에요. 종성. 오케이? 끝소리에 올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죠, 얘들아? 모음은 항상 가운데. 가운데 소리. 무슨 소리? 가운데 소리라고 합니다. 가운데 소리는 뭐라고 하죠? 중성. 무슨 성? 중성이라고 그래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첫 소리가 있겠죠. 무슨 소리? 첫 소리에는 뭐가 올 수 있어? 딱 자음 하나 갖고 못 오는 거야, 얘들아. 이해가 아니? 자, 이거 보자, 얘들아. 끝소리에 오는 거 봐. 종. 뭐라고? 족. 키읔 발음 돼, 안 돼? 안 되죠. 키읔은 뭘로 발음됩니까? 기읍으로 발음되죠. 자, 발음해봐. 조. 조흐라고 누가 발음해? 조. 디귿으로 발음되죠. 뭐라고? 디귿으로 발음되죠. 이게 바로 무슨 소리 규칙이야?
그렇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기억해야 될 건 마지막 종성값은 7개로만 발음된다. 이게 몇 개예요? 기역, 미음,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음. 따라해봐. 그놈 다리만 봐요. 동성이니까 그놈 다리만 봐요. 따라해봐. 그놈 다리만 봐요. 오케이, 외워버리세요. 기역의 대표값. 기역은 기역으로 발음되고요. 또 키읔도 키읔으로 발음되고요. 또 쌍기역도 쌍기역으로 기역으로 발음됩니다. 세 가지입니다. 미음은요? 미음 하나예요. 맞죠? 디귿 라인에는 겁나 많아요. 디귿도 있고 키읔도 있고 시읒도 있고 지읒도 있고 치읒도 있고 뭐도 있습니까? 히읗도 있습니다. 다 뭘로 발음됩니까? 디귿으로 발음됩니다. 쌍시옷도 있죠. 무슨 시옷? 쌍시옷도 있고. 이해가죠? 그 다음에 리을은 리을 하나. 맞죠? 비읍은 미음도 미음 하나. 비읍은요? 비읍도 비읍 또 키읔도 뭐가 되죠? 비읍이 되죠. 맞습니까? 그 다음 이응은 딱 하나. 뭐? 이응 하나 돼요. 어렵지가 않아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이해가 안 가? 가죠? 그럼 이걸 이해를 하면 뭐냐면 근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랑 같이 한번 생각해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이런 거야. 봐. 현이가 왔다. 발음해봐.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죠. 첫 번째, 자 아까 배웠던 걸 다 적용해봐. 쌍시옷이 왔어요. 쌍시옷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해서 뭘로 바뀌어야 됩니까? 뭘로 바뀌어야 되냐고 얘들아. 디귿으로 바뀌었죠? 그럼 그 다음에 추론 가능한 게 뭡니까? 디귿과 디귿 무슨 소리였습니까? 아까 소리의 세기로 봤을 때. 소리의 세기로 봤을 때. 예사소리죠. 내가 얘기했죠. 상남자랑 만나면 뭐가 된다? 그렇지. 그러면 추론이 가능하잖아. 발음을 안 해봐도 어떤 발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왔다. 뭐라고? 그렇지. 자, 두 번째. 자, 이해 가능한가? 가죠? 그럼 여기에서 이름을 알겠죠? 얘는 무슨 소리 규칙?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됐고 다시 무슨 소리 되기? 된소리가 됐잖아요. 두 가지예요. 그러면 얘를 음운 변동 현상으로 치면 쌍시옷이 디귿으로 바뀐 건 교체입니다. 무슨 채? 체인지 됐다. 맞죠? 또 디귿과 디귿이 만나서 디귿이 뭘로? 쌍디귿으로 바뀐 것도 교체 현상. 무슨 현상? 그럼 여러분들 교체가 몇 번 일어났다? 이 정도만 이해하면 문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외우는 게 아니라고요. 자,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모음 체계에서 반모음 얘기했는데 발음해보세요. 발음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기여라고도 발음하고요. 어떤 사람은 기여라고도 발음합니다. 기여. 뭐라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게 어는 무슨 모음이죠? 그렇지. 이런 걸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반모음이다. 여는 무슨 모음이죠? 이중 모음이다. 그럼 여기에서 이 발음이 이 발음으로 될 때, 이 발음으로 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이중 모음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여는 뭐 플러스 뭡니까? 그렇죠. 이 플러스 어죠. 이가 이때 이가 무슨 모음입니까? 반모음이죠. 그럼 추론이 가능한 거예요. 어가 여로 발음됐다라는 건 뭔가 빠진 거예요. 뭐가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 그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반모음이 첨가라고 하는 거예요. 첨가. 따라가 첨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얘를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을까요? 수능에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다고요. 그때 반모음의 개념을 줬을까 안 줬을까? 따로 안 알려줘요. 따로 안 알려준다는 건 무슨 뜻이죠? 필수 개념이다. 무슨 개념? 알고 있잖아 이런 거예요. 알고 있잖아 너 배웠잖아 이런 개념을 물어보는 거지 반모음이 뭐고 단모음이 뭐다라는 걸 세부적으로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고3에서는 그래요. 이해 가니?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 가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게 음절에서 이 얘기를 이해를 했으면 자, 잘 들으세요. 형태소. 무슨 소? 형태소를 배워둬야 돼요. 형태소. 왠지 여기 다 있냐? 형태소의 개념적 정의는 이겁니다. 지금 이거 중요해요. 형태소는요. 따라해봐. 의미의
따라해봐. 의미, 의, 최소 단위. 항상 문법은 최소 단위로 끝나요. 개념 자체가. 그럼 이때 의미라는 말은 니네 집이라는 글자를 보면 의미가 떠올라 안 떠올라? 이런 거예요. 집이라는 글자를 보면 의미가 떠오르고요. 이라는 글자를 보면요. 집하고 같아요, 의미가? 내 말은 집 했을 때는 하우스의 개념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가 떠오르냐고? 안 떠오르잖아. 그런 개념이란 말이야. 그래서 형태소는요, 선생님이 이제 개념 정의를 할 때는 니네들아 좀 쉽게 얘기할 때 눈 떠봐. 따라해봐. 따라해봐. 글자, 형태의 구성 요소. 소자가 들어가면 구성, 그러니까 무조건이에요. 요소라는 뜻이야. 문법에서 소자가 들어가면 요소. 전체를 이루는 부분. 이런 뜻이라고 얘들아. 그러니까 글자 형태의 무슨 요소? 구성 요소가 있는데 잘 보세요. 집이라는 글자 형태는 우리는 이 집이라는 글자 형태를 보고 실질적인 의미를 떠올릴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집이라는 글자 형태를 앞으로 정의를 합니다. 실질 형태소라고 한 거예요. 무슨 형태소? 그렇지, 실질 형태소라고 한 거라고요. 근데 내가 얘기했죠. 문법은 항상 대응과 대립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라는 글자를 봤는데 실질적인 글자 형태입니까? 아니라는 개념이 떠오를 거 아닙니까? 그럼 실질적인 글자 형태의 대립 요소는 뭘까요?를 물어봤더니 이제 너는 형식적인 애야. 뭐라고? 문법적인 기능만 담당하는 글자 형태라고 해서 무슨 형태소가 나온다? 그렇지, 형식, 형태소라는 개념이 나온 거예요. 이해 가냐? 자, 그런데 뭐야? 여기서 끝내려고 했어. 원래 형태소의 개념은 이게 전부라고. 이게 전부였어. 근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하나가 더 발견된 거야. 예를 들어보자. 집이 크다. 뭐하다? 크다. 자, 이 크다 가지고 형태소 분석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냥 크다를 어떤 사람이 그냥 크다 전체를 얘는 실질 형태소야 라고 맨 처음에 얘기했다 쳐. 크다라는 글자 자체가 다 무슨 형태소다? 그렇지. 그런데 봐봐. 먹다도 있어요. 뭐라고요? 그렇지. 보다도 있어요. 예쁘다도 있어요. 다자로 다 끝나는 단어들이 있어. 맞지? 다자로 다 끝나. 근데 의미가 같아 달라. 크다, 먹다, 보다 의미가 같아 달라. 다르죠? 그럼 어떤 의문이 생기냐? 너는 뭐니? 얘는 뭘까라는 의문이 생길 거 아니야. 의미가 다른데 다 공통분모가 들어가 있다면 얘는 의미, 실질적인 의미랑 관계가 있는 애야, 없는 애야? 없는 애라는 판단이 쓴 거란 말이야. 그때 어떤 생각이 있는 거야? 아, 그렇구나. 이렇게 끊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맞죠? 그러면서 크다에서는 뭐가? 먹다에서는 뭐가? 보다에서는 뭐가? 보가. 맞아, 틀려? 맞지?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내려고 했는데 문제는 얘하고 얘를 비교를 해봤더니 차이점이 생기더란 얘기죠. 어떤 차이점이 생기죠? 그렇죠. 집이라는 글자 형태는 혼자 쓰일 수 있는 글자 형태다. 근데 얘는요? 혼자 쓰일 수 없는 글자 형태랑 발견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 집이라는 너는 무슨 형태소다? 혼자 쓸 수 있는 글자 형태다라고 해서 무슨 형태소? 자립 형태소라는 개념이 나온 거고요. 맞죠? 자립 형태소의 무슨 개념으로? 대립 개념으로 뭐가 등장한 겁니까? 혼자는 못 쓰는 글자 형태라고 해서 무슨 형태소? 의존 형태소라는 개념이 등장한 겁니다. Understand?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발견된 게 있어요. 여기서 규칙 하나가 발견.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 자립 형태소는 무슨 형태소? 혼자 쓸 수 있는 글자 형태는 무조건 실질 형태소입니다. 이게 규칙입니다. 문법에서 100% 적용되는 거예요. 자립 형태소는 무슨 형태소다? 실질 형태소다. 하지만 이 모든 실질 형태소가 뭐는 아니다? 자립 형태소가 될 수는 없어요. 예문을 생각해 보세요. 집이라는 건 혼자 쓸 수 있는 글자 형태죠? 맞습니까? 그럼 무조건 무슨 형태소가 된다? 그렇지. 하지만 뭐라고? 크는 무슨 형태소긴 하지만 실질 형태소긴 하지만 뭐는 아니다? 그렇지. 그럼 여러분들 자립 형태소를 판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띄어쓰기입니다. 무슨 쓰기? 띄어쓰기가 돼 있는 그 덩어리 안에는 최소 하나의 자립 형태소가 들어가 있어. 최소 하나 이상. 몇 개 이상? 잘 생각해봐.
선생님이 수업을 오케이? 열심히 오케이? 하신다 라고 나왔어요. 이해가죠? 오케이 나왔어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이렇게 띄었었잖아. 뭐라고? 이렇게 띄었었죠. 덩어리로 띄었었죠. 몇 덩어리니? 하나, 둘, 셋, 4어절이라고 돼요. 몇 어절? 어절이라고 돼요. 어절. 그럼 이 띄어쓴 덩어리 하나에는 기본적으로 무슨 형태소가? 자립 형태소가 하나 이상 들어가 있다고요. 하나 이상. 이해가 안 가? 가지? 자 그럼 봐봐. 선생님이는 어떻게 분석할까? 원래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형태소가 3개로 분석됩니다. 뭐가? 선생 뭐라고요? 그렇지. 이해가죠? 오케이. 얘가 하나. 얘는요? 이렇게 끊겠죠? 그럼 뭐가 자립 형태소다? 언더스탠? 열심히는요? 이렇게 끊습니다. 열심. 무슨 심? 열심이라는 말 무슨 뜻 있잖아. 열심. 맞죠? 하신다는요? 그렇죠. 하시다예요. 뭐라고요? 하시다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거예요. 자립 형태소는 없습니다. 무슨 형태소? 자립 형태소는 없지만 중요한 건 하시다는 하다. 뭐라고? 형태소 하 플러스 뭐가 만나서 다 플러스가 만나서 혼자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덩어리로. 이해가죠? 그러니까 하시다 같은 경우에는 하 플러스 시 플러스 다인데 여기다 니은이 들어갔으니까 하 플러스 시 플러스 니은 플러스 다로 분석이 됩니다. 이해가 안 가? 가 안 가? 가죠? 하, 시, 니은 다 자체는 단 하나도 혼자 쓸 수는 없지만 최소 여기에는 무슨 형태소? 실질 형태소. 무슨 형태소? 실질 형태소 하나 들어가 있고 이해가죠? 그리고 하다가 모이면 뭐가 된다? 단어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어? 단어. 단어는 뭡니까? 자립할 수 있는 말의 자립의 최소단위. 뭐에 대한 단위? 자립의 최소단위. 그럼 물어봅시다. 물어볼게요. 잘 들어봐. 아름다운 것이 많다. 아름다운 것이 많다 할 때 아름다운 것이를 붙였습니까? 띄었습니까? 아름다운 것이 많다 할 때 아름다운 것이를 띄었어요? 붙였어요? 띄었으죠? 예? 자, 그럼 물어봅시다. 아름다운은 아름답다예요. 뭐라고요? 단어예요. 언더스탠? 이해가죠? 혼자 쓸 수 있는 애입니다. 아름답다. 그럼 것이에는요? 이거예요. 것. 뭐라고? 것. 이때 것을 뭐라고 할까? 따라해봐. 의존명사. 따라해봐. 의존명사. 자, 물어봅시다. 의존명사니까 얘는 무슨 형태소라고? 무슨 형태소라고? 의존 형태소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의존 형태소가 아니에요. 왜? 얘가 의존명사, 의존 형태소였으면 붙였어야 돼, 띄었어야 돼. 얘가 의존 형태소였으면 붙였어야 돼, 띄었어야 돼. 붙였어야 되는데 뭐 했어요 지금? 띄었었죠. 그럼 띄었었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것이 혼자 쓸 수 있다 없다? 있단 얘기예요. 것은요 자립 형태소예요. 무슨 형태소? 근데 왜 의존명사가 붙었을까? 중요한 건 띄어쓰기라고 얘들아. 띄어쓰기. 에? 띄어쓴 덩어리 안에는 분명히 뭐예요? 혼자 쓸 수 있는 덩어리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죠? 이게 바로 뭐다? 것이에요. 것. 이때 의존이라는 말은 니네 아름다움 빼봐. 것이 많다 돼 안 돼? 안 되잖아. 것이 많다 돼 안 돼? 의미전달이 안 되죠. 즉 의존명사에서 의존성이라는 건 오케이? 이런 애들은 반드시 앞에 꾸며주는 말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수식해주는 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존이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의존명사 종류가 겁나 많습니다. 따라해봐. 이럴 수가 있니? 어떻게 쓰겠습니까? 이럴 이고 수예요. 에? 똑같은 방식이에요. 이럴 수가 있니? 라고 했을 때 이때 수가에서 어떤 게 수예요. 수가 무슨 명사일까? 의존명사예요. 얘는 뭐 했다? 띄었었다. 이해가죠? 띄었었으므로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단어 하나가 포함되어 있다. 즉 혼자 쓸 수 있는 말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죠? 이게 바로 뭐다? 수다.
의존명사 종류는 겁나 많아 얘들아. 겁나 많다. 그걸 판별하는 종류가 바로 뭐다? 띄어쓰기야. 무슨 쓰기? 잘 들어. 따라해봐. 띄어쓰는 덩어리 하나에는 혼자 쓸 수 있는 말들이 포함되어 있다. 자,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세요. 자, 몇 가지 했어 안 했어? 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형태소 중에서 의미의 최소 단위라는 개념 자체가 형태소의 정의면 사실 가장 중요한 형태소는 무슨 형태소입니까? 실질 형태소입니다. 무슨 형태소? 그럼 실질 형태소는 얼마나 중요한지 실질 형태소를 가리키는 개념 하나가 더 있어요. 따라해봐. 눈 떠 얘들아 눈 떠. 어근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어근이 무슨 뜻일까? 말의 뿌리. 근자가 뿌리 근자예요. 말의 뿌리. 뿌리는 뭡니까? 생명력. 다시 말하면 어근이라는 말은 앞으로 무슨 형태소를 가리키는 말이다? 실질 형태소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럼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개념이 뭐냐면 이런 거야. 잘 들어. 집밥. 무슨 밥? 집밥은 실질 형태소. 다시 말하면 어근이 몇 개? 두 개죠. 맞죠? 지분유. 지분유 실질 형태소가 몇 개예요? 어근이 몇 개? 하나죠. 자, 어근이 하나로 이루어진 단어고 어근이 몇 개로 이루어진 단어? 두 개로 이루어진 단어. 차이점이 있죠. 그러면 용어도 다릅니다. 얘를 뭐라고 합니까? 어근 하나로 이루어진 단어를 단일어라고 해요. 단일. 오케이? 그럼 얘는 어근 두 개로 이루어진 단어를 뭐라고 할까요? 따라하세요. 복합어. 따라서 복합어. 중. 합성. 무슨 어? 합성어예요. 합성. 이게 합성이나 복합이나 기본적인 개념의 공통점이 뭡니까? 두 개가 뭐에 있다?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어근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머릿속에 이해를 반드시 하시고요. 앞으로 어근 얘기 나오면 반드시 나오는 게 접사입니다. 자,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많이 들어봐. 형식 형태소의 종류에 뭐가 있냐면 따라해봐. 조사, 어미, 접사라는 개념이 있는데 잘 봐봐. 헛수고 뭐라고요? 헛수고에서 자 형태소 분석 들어가봐. 어디로 끊을까? 그렇죠. 끊겠죠. 맞죠? 헛. 그럼 어떤 게 실질 형태소일까? 그렇지. 얘가 실질이야. 실질적인 글자 형태야. 맞죠? 어떤 게 형식 형태소일까? 헛이에요. 얘는 형식 형태소예요. 맞죠? 근데 문제는 헛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른단 말이야. 하지만 얘는 실질적인 글자 형태가 아니야. 분석을 해봤더니 뭐냐면 얘를 뭐라고 하냐면 딸과 접사라고 해요. 무슨 사? 접자가 뭘까요? 붙어 다닌다. 뭐에 다닌다? 붙어 다니니까 접사야. 앞에 붙어 다니면 뭐라고 할까? 매두사 친구. 접두사. 접두사. 헛수고도 있고 헛웃음도 있고 헛손질도 있고 겁나 많잖아. 얘가 안 가. 가죠? 다 안 가? 이걸 뭐라고 한다? 접사 중에 무슨 사? 접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접두사가 있으면 무슨 사도 있을까요? 그렇죠. 꼬리 밑에 전미사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 뭐 울보 무슨 보? 꾀보. 자, 꾀보. 먹보. 뭐가 공통적으로 보여요? 뭐가 보이죠? 뭐가 보이죠? 맞죠? 그럼 울보와 꾀보와 먹보는 실질 형태소가 어디겠습니까? 울, 또 꾀, 또 얘네가 무슨 형태소고? 실질 형태소고. 무슨 형태소? 실질 형태소고. 뒤에 보는 무슨 형태소? 형식 형태소겠죠? 근데 얘는 접사 중에서 뒤에 붙는 애들이라고 해서 무슨 접사? 접이사라고 한다. 그럼 내가 아까 얘기했죠. 봐. 접사라는 애가 나오면 무슨 사? 접사라는 애가 나오면 반드시 뭐랑 같이 논다? 접사는 혼자 쓸 수가 없잖아. 접사는 항상 뭐랑 같이 논다? 그렇지. 그럼 이게 대응 개념인 거예요. 무슨 개념? 대응. 아, 접사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뭘 생각해야 된다? 어근을 생각해야 돼요. 어근은 다른 말로 무슨 형태소다? 실질 형태소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복합어 중 합성어라는 말은 합성어는 어근, 무슨 근? 어근이 몇 개 이상? 두 개 이상, 즉 실질 형태소가 두 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단어고요. 맞죠? 그러면 합성어의 대응 개념도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지, 파생어예요. 무슨 어?
파생어는 그럼 뭐하고 뭐가 결합한 말일까? 접사. 그렇지. 이 파생어의 개념 자체가 접사와 어근의 개념입니다. 접사와 뭐의 개념? 어근의 개념이라고요. 이해가죠? 이해가 안 가? 가죠? 그럼 물어봅시다. 물어봅시다. 울보, 꿰보, 먹보는 어디에서 파생된 말일까? 울보는 파생이 뭐예요? 어디서? 가지치기 했다고요. 뻗어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원줄기가 뭐냐는 얘기야 내 말은. 울보는 어디서 나온 말일까? 울다. 뭐하다? 꿰보는 꿰. 먹보는 먹다. 이제 그럼 물어봅시다. 자, 봐. 봐. 운동이라는 말 있죠? 뭐라고요? 그러면 자, 운동하다라는 말도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사전 찾아보면 나올까 안 나올까? 운동하다. 나와. 나와요. 그럼 물어봅시다. 어떤 게 먼저 나온 말일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운동이라는 애가 먼저 나왔겠니? 운동하다라는 말이 먼저 나왔겠니? 당연하죠. 운동이라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럼 봐. 운동과 운동하다의 차이점 뭐다? 운동은 품사가 뭡니까? 품사. 명사. 다 안 해. 명사라고 하겠죠? 운동하다는 품사가 명사일까요? 동사. 동사한 거 다 안 해. 그죠? 그럼 얘는 운동하다는 그럼 뭐겠습니까? 단일어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단일어 아닙니다. 복합어겠죠? 뭐라고? 복합어겠죠? 복합어 중에서 합성어일까요? 파생어일까요? 맞춰봐. 파생어예요. 왜일까요? 니네 운동하다에서 하다가 붙는 말이 얘밖에 없니? 공부하다. 뭐하다? 공부하다. 또 사랑하다. 뭐하다? 겁나 많겠죠? 그럼 물어봅시다. 운동하다도 그렇고 공부하다도 그렇고 사랑하다도 그렇고 원래는 어디서 파생된 말이에요? 원래는 공부 품사 뭐예요? 사랑 품사 뭐예요? 명사에서 파생돼가지고 무슨 사가 됐습니까? 동사가 됐잖아요. 그때 뭐가 접사다? 이거예요. 하. 뭐라고요? 그렇지. 하를 접사로 본다. 접사. 오케이? 그럼 얘 이름이 뭘까요? 전미사야 접두사야? 그렇지? 근데 반. 이거 이따 얘기해 줄게. 이따 얘기해 줄게 선생님. 하는요 품사가 동사잖아요. 그래서 얘 따라해봐. 동사형. 동사형. 파생 접사. 이 말은 뭐죠? 동사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동사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야. 그럼 니네 물어봅시다. 이해가죠? 이해가 안 가? 가죠? 얘들아 달리기가 있어. 뭐라고요? 달리기가 있어. 달리기는 뭘까요? 단일어일까? 복합어일까? 복합어예요. 복합어 중에서 자 어근이 두 개로 이루어진 걸까? 아니면 어근 플러스 접사로 이루어진 거 생각해. 플러스. 그렇지 그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왜? 기라는 애는 아무리 봐도 어근 아니거든. 뭔 말인지 알죠?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럼 얘는 무슨 어다? 파생. 파생어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럼 물어봅시다. 얘는 어디서 파생된 말일까? 달리다죠. 그렇죠. 아 얘는 원래는 뭐였는데 달리다라는 품사 동사였는데 무슨 사? 동사였는데 여기에 뭐가 붙어가지고 뭐가 붙었어요? 기가 돼가지고 뭐가 됐어요? 품사가 명사가 됐죠? 맞아 틀려? 그럼 얘 이름이 뭐겠습니까? 똑같아요. 따라봐. 명사형 파생 접사. 얘들아 이해가? 이름은 그렇게 붙이는 거라고. 외울 게 아니에요. 그럼 물어봅시다. 이게 슬기롭다는 말 하죠. 슬기롭다. 뭐하다? 슬기롭다. 지혜롭다. 따라봐. 지혜롭다. 이런 말 들어봤을 거야. 그럼 물어봅시다. 슬기롭다, 지혜롭다 딱 보면 이제 얘는 알아. 실지력 태소가 어디니? 어디냐고. 끊을 수 있잖아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겠죠. 얘는 그럼 물어봅시다. 롭다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얘는 단일어예요? 복합어예요? 아니야. 단일어야 복합어야? 복합어죠. 복합어 중에서 무슨 어일까요? 파생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원래는 품사가 뭐였겠습니까? 그렇지 그렇죠 생각하면 돼. 충분히 할 수 있어. 얘 명사구나. 무슨 사? 명사인데 뭐가 붙었어요? 롭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품사가 뭘로 바뀌었죠? 동사 아니면 형용사인데
슬기롭다, 지혜롭다는 움직임입니까? 아니면 상태나 성질입니까? 예. 얘는 형용사입니다. 무슨 사? 자, 얘는 그럼 롭을 뭐라고 할까요? 따라해봐. 따라해 그냥. 형용사형. 파생 접사. 아, 품사를 바꿔준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죠? 원래는 형용사가 아니었는데 형용사로 품사를 뭐 해준다? 그렇지. 그게 접사의 기능입니다. 특히 전미사의 기능이다. 이해가 안 가? 가죠? 그럼 물어봅시다. 똑같아요. 울음 뭐라고요? 울음. 자, 단일어일까요? 파생어일까요? 복합어 뭐예요? 파생어예요. 그럼 얘는 어디서 온 말일까요? 똑같아요. 아, 얘는 원래 뭐였는데 울다였는데 뭐가 붙어서 음이 붙어가지고 뭐가 됐다? 명사가 됐다. 그럼 이음은 뭐다? 명사형 파생 접사가 됩니다. 이해가 안 가? 가죠? 자, 그럼 또 물어봅시다. 야, 조용히 해. 뭐라고요? 조용히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사전 찾아보면 나와요. 나온다고. 그죠? 그럼 얘는 단일어일까? 복합어일까? 얘들아, 생각해봐야지. 조용이라는 말을 생각해. 조용. 뭐라고? 조용이라는 말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끊을 수 있다는 얘기죠. 조용은 품사가 뭘까요? 명사예요. 명사라고요. 희는요. 조용히가 붙었으면 부사가 됩니다. 무슨 사? 부사. 부사가 된다고요. 그럼 이때 희를 뭐라고 합니까? 부파라고 하는 거야. 부파. 그다음에 부파. 그렇지. 얘가 안 가. 가니 안 가니? 가죠. 자, 하나 더 할게요. 하나 더 할게요. 이런 것도 있네. 자, 힌트 하나 줄게. 학생 같다 있어요, 없어요? 한참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요. 나온다고요. 어른답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고요. 또 아이답다. 뭐하다? 그럼 물어봅시다. 야, 봐봐. 생각해. 네? 생각해보라고. 생각하라고. 여기에서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이렇게 나눌 거 아닙니까? 맞아, 틀려? 그리고 우리는 얘네들의 의미를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죠? 자, 그럼 여기다 하나 더 줄게. 읽어봐. 아름답다야. 무슨 답다? 자, 물어봅시다. 아름답다는 뭘까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 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 그게 똑똑한 거예요. 봐봐. 얘는 학생, 어른, 아이. 학생답다, 어른답다, 아이답다가 의미의 연관성이 있어, 없어? 아니, 내 말은 학생답다 해서 기본 의미는 다 어디에 맞춰져 있냐고. 학생이라는 의미와 연관성이 있어, 없어? 아니, 뭔 소리야. 학생답다 해서 학생과 학생답다라는 의미가 연관성이 있어, 없어? 없어요? 아니, 학생다우니까 학생답다라고 하지. 어른이니까 어른답다라고 하지. 아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 말은 학생이라는 이 의미에서 답다가 붙었지. 학생과 어른, 아이 의미 자체가 변한 게 아니란 말이야, 얘들아. 이해가 안 가. 가지, 그럼 아름답다는 뭐냐는 얘기야. 아름이 있어야죠, 아름이. 뭐라고요? 아름하고 아름답다랑 의미의 연관성이 있어, 없어? 없다고요. 니네 아름하면은 뭐야? 나무 넓이가 무슨 한 아름, 두 아름 그런 아름이나 떠오르지. 아름답다 해서 뷰티풀의 개념과 뭐라고요? 니네들이 알고 있는 아름이라는 말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얘들아, 어휘력 테스트야. 전혀 없다고. 전혀.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 얘는 뭐가 접사다? 지금 내 말 이해 안 가? 되지? 되지? 뭐가 접사일까요? 답이에요, 답. 답. 내가 왜 답이라고 하냐면 답다 전체를 전미사로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답, 록 이런 것만 딱 찍어가지고 전미사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주류견에는 교과서 문법에서는 답 이렇게 끊습니다. 오케이? 어쨌든 그건 그렇고요. 그럼 얘는 무슨 어입니까? 조결. 파생어예요. 무슨 어?
파생어라고요. 파생어. 그럼 이때 답을 뭐라고 할까요? 품사가 뭐냐 얘들아? 형용사지. 그럼 답을 뭐라고 하겠어요? 형용사형 파생 접사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아름답다는 품사가 뭐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아름답다는 단일어예요? 파생어예요? 그렇게 단일어라고. 단일어라고요. 어근이 어디로? 어근이 어디까지겠습니까? 실제로 태조가 여기까지 끊어야죠. 아름답. 아름답까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어근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무슨 근? 어근. 아름답까지가 무슨 형태소? 실질 형태소. 그걸 판단하는 이유가 뭐다? 여기랑 비교를 해보라는 얘기야. 아까 잘했죠. 학생, 어른, 아이에서 답 붙었도 뭐야?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죠? 하지만 얘는 아름이라는 말하고 아름답다라는 말하고 의미 연관성이 있다 없다? 전혀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답까지를 뭐라고 한다? 어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 예문을 들어준 이유가 뭐냐면 문법을 외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뭘 하고 있어야 된다? 이해. 이해가 안 가? 가죠? 자, 형태소의 개념은 여기서 끝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형태소가 모여서 오늘 여기까지인데 시간 다 됐는데 자 문제 한번 보세요. 문제 한번 보세요. 어디로 다시 돌아가냐면 129페이지로 보세요. 129페이지. 잘 들으세요. 오늘 배운 거 다 외우세요. 의문변동의 종류. 자, 자음체계와 모음체계에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체? 교체. 하나는 축약이죠. 네 가지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적고 가겠습니다. 교체는요. A라는 의문이 뭐라는 의문으로 B라는 의문으로 바뀐 거예요. 그냥 이해만 하세요. 예를 들면 국물이 있습니다. 뭐라고? 국물이 있어요. 자, 발음해 보세요. 음절 발음. 국물이죠. 자, 기억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이응으로 바뀌었죠. 여기에서 이해하면 좋은 게 뭡니까? 이응이 무슨 아까 좋은 방법. B 얘 무슨 의미예요? 얘를 뭐라고 합니까? 비음화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화? 화자가 무슨 뜻입니까? 변화한다는 얘기입니다. 변화. 국의 음화. 그럼 뭐겠어요? 국의 음으로 뭐한다? 화 교차 현상이에요. 화자가 붙으면 자음 동화. 교체 현상이라고요. 동화. 변화니까. 물어봅시다. 신라. 무슨 라? 발음해보세요. 똑같잖아. 신라. 얘 무슨 화라고 할까요? 맞춰봐. 리을이 무슨 의미인지만 알면 되잖아. 그렇지. 무슨 화? 유음입니다. 그럼 무슨 화라고 할까요? 유음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비음화와 무슨 화? 유음화를 이해를 하면 얘가 자음동화입니다. 무슨 동화? 자음동화의 종류는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화? 무슨 화? 비음화 플러스 무슨 화? 유음화. 딱 두 가지만 있는 거예요. 아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 뭐라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도 무슨 현상일까? 키읔이 기읍으로 발음되고 티읕이 디귿으로 발음되면 교체 현상이라고. 무슨 현상? 그렇지. 이해가죠? 이해가 안 가? 첨가는 뭘까요? 그냥 따라해봐. 맨입. 자, 맨입 발음해봐. 맨입, 그지? 뭐가 첨가됐어요? 니은 첨가. 무슨 첨가? 그렇지. 첨가 현상. 자음의 첨가 현상은 딱 하나밖에 없어. 니은 첨가 하나밖에 없어. 무슨 첨가? 리을 첨가, 뭐 기억 첨가 어떤 무조건 니은 첨가야. 이해가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죠. 기어가 뭐라고? 기어가 발음이 뭘로 됐어요? 아까 기어로 됐죠? 아까 뭐라고 그랬죠? 반몸 이첨가. 뭐라고? 반몸 이첨가라고 그랬죠. 하려가 뭘까? 아주 쉬워요. 봐. 리을 기역. 리을 기역은 자음이 몇 개입니까? 두 개 겹자음입니다. 무슨 자음? 발음해보세요. 그럼 무슨 탈락이라고 합니까? 탈락 현상이 쉽잖아. 맞아 틀려? 자, 스 플러스 어. 스 플러스 어 발음해봐. 써줘? 써줘? 뭐가 탈락했어요? 탈락. 그냥 탈락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언더스탠? 이해 가냐 안 가니? 가죠? 아드님 무슨 님? 아드님 무슨 탈락? 아들 플러스 님에서 뭐가 탈락했습니까? 리을 탈락. 그죠? 똑같은 방식으로 조은 사람이라고 쓰죠. 맞죠? 발음해봐. 조은 사람이죠. 무슨 탈락?
히읗 탈락입니다. 다른 값하고 비교하면 히읗 탈락이 되는 거예요. 언더스탠? 이해 가능한 거 아니야? 가죠? 그런데 문제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탈락 현상 중에 뭘 조심해야 되냐면 이런 거 있어요. 왔다. 뭐 왔다? 발음해봐. 기억을 발음되죠. 쌍기역이 기억이 되는 건 뭘까요? 탈락 아닙니다. 아니요. 쌍기역은 호자 하나로 칩니다. 쌍기역. 쌍시옷도 뭐야? 하나로 칩니다. 실제로 종성에 올 수 있는 변수리는 두 개밖에 없어요. 쌍기역하고 뭐? 쌍시옷 따라가 후뚝 벗었죠. 얘는 글자 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로 준다. 호자 무슨 점? 그럼 물어봅시다. 쌍시옷이 뭘로 발음됩니까? 디귿이잖아요. 얘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교체라고 하면 돼요. 무슨 체? 알아두세요. 요것만 조심하면 돼요. 교체 현상입니다. 이해가죠? 다시 말하면 쌍기역과 뭐? 쌍시옷이 뭘로 발음되는 것? 기역과 뭘로? 디귿으로 발음되는 건 조심해라. 뭐다? 탈락 아니다. 탈락 절대 아닙니다. 문현상으로 교체 현상으로 기억을 하는 게 100% 맞고요. 이해가죠? 축약 현상은 아까 얘기했죠. 무슨 축약이 있고요? 자음 축약. 최종 결과물이 뭐였죠? 좋다. 피카츄 털 된다고. 무슨 추털? 기역과 뭐가 만나면? 히읗이 만나면 줄어들어서 뭐가 되고? 히역이 되고. 맞아 틀려? 맞죠? 축약이라는 말은 바뀐 게 아니에요. 히역이라는 발음 속에 기역의 성격과 히읗의 성격이 녹아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디귿과 뭐가 만나면? 히읗이 만나면 뭐가 된다? 티읕이 된다. 또 좋지 지읒과 뭐가 만나면? 히읗이 만나면 뭐가 된다? 치읓이 된다. 맞죠? 비읒과 뭐가 만나면? 히읗이 만나면 뭐가 된다? 좁혀. 따라봐. 좁혀. 국화. 얘가 뭔가 가죠. 이게 바로 자음 축약이 있어요. 모음 축약은 뭡니까? 오하고 뭐가 만나면? 아가 만나면 뭐가 돼요? 와가 되겠죠. 단모음하고 뭐가 만나서? 단모음이 만나서 그렇지. 결국에 의문 변동 현상은 여기다 맞추면 됩니다. 이해가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이스이 수고. 잠깐만. 오늘 출석 좀 부를게요. 출석. 저기 어디냐? 고1 QW니? 예린아 안 보인다. 예린아, 우선아, 지소라, 지훈아, 요세바, 주원아, 지훈아. 네, 알겠습니다. 자, 가세요. 네. 숙제 오늘 배운 데까지 풀어오세요. 네. 그럼 그 다가 다 어미예요. 네. 교과서 문법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게 좀 논란이 있어. 이게 100%는 아니고 고등학교 2학년 교과서 같은 거 보면 그냥 다까지 함께 묶어가지고 접사를 보는 교과서도 있긴 해. 근데 대체로 거기 앞에 있는 것만 접사를 보는 경우가 더 많아. 그렇게 아닌가? 네.